안녕하세요. 우리 반려동물들의 건강상식을 좀 더 쉽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준석입니다. 오늘은 보호자분들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,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여러 보호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항암 치료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항암 치료, 제가 지난번에 종양의 치료에 있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, 첫 번째는 이제 수술, 두 번째는 방사선, 세 번째는 항암 치료. 항암 치료가 위에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는 제일 효과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항암 치료라고 하는 거는 효과가 낮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효과가 낮지만 반드시 행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왜 그러냐? 우리 아이가 유선 종양을 제거를 했습니다. 유선 종양을 제거를 하는 거는 수술이죠. 항암 치료로 유선 종양을 제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유선 종양을 제거를 했지만 얘네들이 또 이제 혈관 내에 돌아다니는 암세포들이 있겠죠. 그 세포 단위의 암세포들을 수술적으로 제거를 할 수 있을까요? 절대 못합니다. 이 세포 단위의 암세포들은 분명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장기로 가서 또 다시 그곳에 장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고 종양이 될 텐데, 얘네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종양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수술을 할 거냐? 아니잖아요. 완벽한 이제 치료를 하려면 일단 첫 번째로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을 하고, 두 번째 세포 단위에 있는 암세포들을 죽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. 항암 치료의 가장 큰 목적은 암세포, 세포 단위의 암세포들을 죽이기 위한 거다. 그리고 전이를 막기 위한 거다. 라는 게 항암 치료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. 그러면 이 항암 치료를 함에 있어서 이제 쓰는 항암제는 제가 알고 있는 항암제만 하더라도 거의 30가지 이상이 돼요. 실제로 그 30가지 중에서 임상에서 많이 쓰는 항암제는 한 10가지에서 1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, 어떤 종양에서 항암제를 쓰는지, 그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의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머리에 이제 있으실 건데,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항암제를 선택하는 게 또 다릅니다. 예를 들어 볼까요? 혈액성 종양, 림포마를 예로 들어 봅시다. 가장 대표적인 CHOP, 차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걸 행하고 있는데, 이 차 프로토콜에 쓰이는 항암제는 첫 번째 빈크리스틴, 두 번째 옥소루비신, 세 번째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, 네 번째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물입니다. 이 약물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, 이 약물들을 쓸 때 이 약물이 실제로 작용하는 시간이 있어요. 대부분의 이제 항암제들은 보통은 이제 2주 정도의 이제 휴약 기간을 가지고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,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항암제를 쓸 때 이 차 프로토콜, 림포마에 있어서 차 프로토콜을 할 때는 두 번째 사이클까지는 1주 간격으로 하실 거예요. 왜 그러냐? 종양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이제 계속 이제 항암제를 돌려가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종양이라고 하는 게 항암제에 대해서 내성 기전을 갖지 못하도록 그 전에 계속 이제 두들겨 이제 때리는 거죠. 항암제를 가지고. 그래서 종양 치료를 할 때 이 차 프로토콜이 예로 들면 첫 번째, 두 번째 사이클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야 돼요. 굉장히 힘들겠죠. 반려동물도 힘들어요. 하지만 그거를 지켜보는 보호자분들도 힘듭니다. 하지만 이거는 이제 치료를 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니까 좀 참고 이겨내셔야 됩니다. 그러면 이 항암 치료를 할 때 대부분의 항암제들이 2주 간격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, 어떤 프로토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, 휴약 기간을 길게 잡아야 되는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3주 정도 이제 휴약 기간을 잡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, 어떤 종류의 종양이냐, 그리고 이 종양에 맞춰서 어떤 종류의 프로토콜을 맞춰서 할 거냐라는 거는 그 종양에 맞춰서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선별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, 그 진단을 하신 수의사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몇 주에 한 번씩 오실지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. 그러면 항암 치료를 하고 집에 갈 때 아마 담당 수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. 자, 이 항암 치료를 하면 집에 가서 나중에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열이 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아마 하실 겁니다. 항암제를 쓸 때 가장 대표적인 이제 부작용이 구토, 설사, 그리고 발열, 열이 나는 증상입니다. 왜 그러냐면 항암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종양만 이제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.
빨리 분열하는 세포는 뭐든지 다 공격을 하거든요. 가장 대표적으로 소화기, 두 번째 골수, 세 번째 털입니다. 그래서 털이 빠지고 골수가 억압이 돼서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소화기계에 영향을 끼치니까 밥을 안 먹고 구토하고 설사하고 하는 거예요. 이거는 항암 치료에 의한 대표적인 부작용이에요.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꼭 수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가셔야 되고,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저한테 만약 진료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항암 치료를 하고 집에 가서 왜 우리 아이가 3일 뒤에 구토를 하는지, 왜 설사를 하는지, 왜 털이 빠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실 거예요. 항암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 있어서 종양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소화기, 털, 그리고 골수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항암제는 동양의 종류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종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요. 그래서 항암제를 쓸 때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은 뭐다? 항암제는 인공지능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빨리 분열하는 모든 세포들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을 하는 거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반려동물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